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점주재판부는 21일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북 지역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순창군 인구수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도 54.6세로 가장 젊어진 데다 18세에서 39세 청년층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시민중심 읍등 정읍시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다졌습니다. 민선 8기 3주년을 맞는 올해는 성과를 내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부안서 서류를 폭행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4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간접 사실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먼저 동료 교수를 손으로 폭행했고 이후 그 교수가 피고인을 때려 쌍방 폭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당선을 목적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허위 사실을 올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육감은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됩니다. 전북 지역 인구 감소 지역인 10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순창군 인구수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도 54.6세로 가장 젊어진 데다 18세에서 39세 청년층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청년층을 겨냥한 보편적 복지 지원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 적성초에서 아이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3년 전 9명에 불과했던 학생 수가 농촌 유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순창구는 농촌 유학생과 학부모가 생활할 수 있도록 빈집 리모델링과 새로운 주택 신설 등 주거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다들 전세, 집 매매 다 고민들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갈 집이 중요한 거니까. 집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오지 않을까.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까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이 필요한데요. 이 순창이라는 곳에 와서 사실은 여기에서 머물고 살고 직업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찾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게 앞으로 농촌 유학이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소멸 지역인 순창 지역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26,822명으로 전년 대비 58명이 늘어나는 등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연령대별 인구수를 살펴보면 18세에서 29세와 30대까지 청년층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청년 근로자 지원과 복지 정책의 성공이 인구 유입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농촌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 또한 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을 되찾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인구 증대와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유학생 가족 주거지와 함께 청년 근로자 종자통장, 대학생 생활지원금도 지원하고 있는 순창군.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 정책이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정읍시가 혁신과 포용, 소통과 참여, 공정과 신뢰 실현으로 시민 중심, 으뜸 정읍시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다졌습니다. 민선 8기 3주년을 맞는 올해는 그동안 다져온 바탕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뜻을 드러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시정운영 계획 발표에 나선 이학수 정읍시장. 가장 먼저 내세운 건 올해도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첫째도 민생경제고 둘째도 민생경제고 마지막까지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민생경제에 치중할 겁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기본소득 지급과 카드 수수료 지원 등을 이어가고 지역화폐인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액은 6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도 줄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말 대놓고 말합니다. 우리는 100개의 일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10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취업박람회 같은 거 할 때 우리 공무원들한테 실적은 중요하지 않다. 진짜 청년들이 정읍을 떠나지 않고 그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인가가 중요하다. 정읍천엔 문화역사의 거리와 벽천 분수, 야간 경관 등을 조성하고 아양산엔 시내와 호남 평야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를 만들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지역의 핵심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내장산 문화광장엔 문화유산 방문자 센터를 비롯해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과 동화마을, 대규모 놀이터 등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익스트림 또 기적인 놀이터 이런 것들은 제가 전국에서 제일 좋게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정읍의 미래를 먹여 살릴 주력 산업 분야로는 미생물 중심의 그린바이오와 제약과 관련한 레드바이오 등을 제시했습니다. 농축산용 미생물 공유 기반 구축 등에 500여억 원,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등에 310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동물용 의약품과 기능성 사료용 농생명 소재 개발과 같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도 공을 들일 계획입니다. 카이스트 총장님이 정읍 출신입니다. 여러 번 만나서 임기 초에 정읍의 미래 먹거리를 뭘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펫산업, 동물 관련 산업을 하자. 추후에는 미래에 그냥 펫산업 하면 전라북도 정읍 이렇게 해서 의약품뿐만이 아니고 사료까지. 지역의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을 종합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하고 내년까지 170억여 원을 들여 정읍 제1고등학교 내에 학교 복합문화센터도 지을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축산과 시설 원예 등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 안정에는 68억 원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장명동 각시다리터 일원을 중심으로 도시 재생이 추진되고 도심권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은 82%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상관없이 진료와 입원이 가능한 어린이 전용 병동을 갖춘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가 오는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공공산후조리원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부안서 흉기를 휘두르며 서로를 폭행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안경찰서는 지난 12일 밤 11시 50분쯤 부안읍의 한 노래방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쌍방 폭행한 30대 불법 체류자와 20대 외국인 등 4명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초면이지만 노래방에서 붙은 시비가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21일 낮 12시 25분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정읍 나들목 인근에서 트럭과 승용차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50대 A씨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매장 유물을 확인하기 위해 옛 역사를 철거하고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합니다.
남원시는 옛 역사 지하부 정밀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역사를 철거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옛 역사가 3대에 걸쳐 지어진 만큼 역사의 이야기를 2027년 완공 목표인 만인공원에 녹여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옛 남원 역사 철거 뒤에도 재배치 등 기록화를 통해 각각의 이야기를 녹여서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새로운 공원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임실군이 올해도 취약계층의 설명절을 맞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취약계층 명절 지원비는 올해로 7년째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차상위 수급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 1,000여 명에게 1억 4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되고 읍면사무소에서 해당 주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전북대학교 병원, 정읍아산병원 등 7개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심뇌혈관 응급 환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은 의료정보 실시간 공유와 구급대원 전문의료교육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번 협약으로 권역 내 심뇌혈관 질환자의 골든타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정책당국의 금융규제 강화가 전북도민들의 향후 주택 구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가격과 미래 구매할 희망 주택가격 간 차이가 다른 지역보다 커 금융규제 강화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데요.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김종희 전북대 교수와 주택시장에서 금융제약이 잠재적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분석 대상 가구 2,119가구 중 713가구가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었다는데요. 이는 다른 8개 도지역 평균보다 높았고 광역시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도내 주택담보대출 가구의 비중은 타 도지역, 광역시보다 월등히 높았다는데요. 이처럼 대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 속에서 금융규제가 강화될 경우 향후 주택 구매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사, 5월쯤에 맛보던 동진 수미 햇감자를 이달부터 부안 로컬푸드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부안군은 올해 수확한 동진 수미 감자를 20일부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800상자 한정으로 판매한다고 전했습니다.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올 1월에 수확한 동진수미 햇감자를 설 명절 특판 행사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진수미 햇감자와 로컬푸드로 맛있고 건강한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김혜지와 양지인 사격선수의 인기로 방문객이 40% 증가한 전북자치도 종합사격장이 개보수에 들어갑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수요 급증으로 사격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 등 20억 원을 들여 울타리와 전자표적 장치 등을 교체합니다. 전북자치도는 개보수에 따른 이용객 불편이 적을 것으로 보고 사격장을 기존대로 운영하면서 오는 9월까지 환경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이 사회복지 종사자 활력수당 대상을 확대해 지급합니다. 고창군은 올해부터 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사 같은 반일제 근무자까지 포함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활력수당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101곳에 근무하는 종사자 1,700여 명은 활력수당을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설 전에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